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주말 동안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Hello, Mr. President Biden. 이렇게 신속히 통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측의 꾸준한 신뢰의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 운영의 대원칙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말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입장을 일단 유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조치라는 평가예요.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탄핵을 하겠다는 방침에서 탄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방침을 밝힌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현재 전국을 수습하고 어려운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공백을 비워야 하는 자리를 한덕수 총리가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포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권 흔들기 차원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이제 몇 명만 더 되면 국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요. 총리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부를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여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인지.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야당도 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국정안정협의체를 놓고 여야 입장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없다라고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은 우리가 여당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도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이름만 여당이 뭐합니까? 통상적으로 음식점이요. 어떤 행정처분으로 나가면 영업정지 나가죠. 지금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간판만 있다고 음식을 못 만드는데 음식점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뭘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없어요. 그냥 고집과 뭐 목리만 남았다라고 저는 좀 비판하고 싶고요. 일단 지금 국정안정화가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그럼 여당 야당 다툴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처지를 인식을 하고 결국에는 민주당과 국회 내에서 타수당인 건 늘 입버릇처럼 아니 뭐 여의도의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뭐 사실상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우리가 여당입니다. 이런 싸움 할 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요. 권성동 원내대표 85표 반대표 내란의 정당으로서 역사에 남는 큰 결심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에 대한 국정안정협의체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정안정협의체 계속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정치적 정략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껏 해왔던 뭐 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특검법 이렇게 폭주했던 것, 예. 그것이 정권의 그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런 여야 협의체라도 구성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활용했었던 이런 국회의 폭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과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국민께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했던 것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의 입장은 이렇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인 상황입니다. 우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주목인데 이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행사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어떤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예.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총리라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좀 나름대로 협의한 선에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께서 결국에는 그 결정을 하는 것들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권선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금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은 야당과의 협치의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여기에서 또 안에서 어깨싸움을 하게 되면요.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의 뜻대로 고집대로 내란에 대한 시도를 하다가 탄핵당했어요. 그런데 또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또 여당 놀이나 또 내란의 어떤 그 우두머리를 지킨 공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국민한테 또 탄핵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 여야의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권선동 원내대표의 생각이 빨리 바뀌는 것들이 국정 안정을 수습할 수 있는 첫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양국법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네.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에요. 저도 뭐 선별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권한 대행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소극적 행정권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우리 당과 뭐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 모두 깊게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 양국법 같이 우리 당이 정말 당론으로 반대했고 그동안 농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의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커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일단은 선을 그었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고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다만 저는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들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던 14일 밤 의총 직후의 상황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는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도부가 사실상 와야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네. 어떤 입장을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미 여러 언론에서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고 예. 그것이 오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조언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두루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10시 반에 나올 발표로 이어질 텐데 지금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이 이 지금의 전국을 수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냐 아니면 지도부가 와해된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지난 주말 사이에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는 뭐 함께 지켜보시죠. 예. 서용주 대변인님은 여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뒤늦게 여러 가지의 그 본인의 정치의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한 7, 8일간 12월 3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이 정치적인 내상을 많이 입었어요.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도 그러겠지만 외부적으로도 국민들한테 이거 뭐지? 한동훈답지 않은데 12월 3일 날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거의 10일 이상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초한 것은 있으나 결국엔 지금은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고요. 돌이켜보면 이 사태가 어차피 올 것을 12월 7일 날 탄핵소추에 대한 1차 투표에 있을 때 당대표 직을 걸고 탄핵을 통과시켰다면 지금의 한동훈의 모습은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은 남는데요. 일단은 뭐 정치를 이제는 긴 여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반대표 85인 이상의 어떤 내란에 동조하는 의원들과 같이 가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서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오늘 입장 발표를 명확하게 하고 향후에 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그 메시지가 정할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은 사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 또는 뭐 당내에서 일고 있는 배신자론 이게 한껏 고조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또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결정이 우리 당과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닷물이 빠지면 그 바닷물에서 수영하던 사람들 누가 수영복 입고 있었는지 입고 있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워런 버핏이 얘기했는데 정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은 뭐 격동의 시기니까 어떤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잡으려고 하겠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진실이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역사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정치적 판단과 예. 또 뭐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이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예.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비대위원장이 누구로 오느냐가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김황식 전 총리도 언급이 됩니다. 권영세 의원도 언급이 되고요. 사실 누가 오든 간에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수습하고 내홍을 수습할 중책을 맡게 될 걸로 보여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우리 당이 지난 탄핵 찬성 반대 나뉜 분포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게 국민 정서와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당을 이끌지에 따라서 우리 당이 정말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은 김무성 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 2016년, 17년에 탄핵 과정을 이미 한번 거쳤었고요. 예. 그 전에는 또 김무성 대표가 탄핵에 이런 절대적인 영향을 줬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 경험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발휘한다면 당을 좀 추스르는데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서용주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느 분이 와야 지금 국민의힘 내용 수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당내 장악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지난번 투표에서 결국엔 내란에 동조했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꼬리표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올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차후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믿고 의지할 사람을 뭐 줄 것이냐 고민하겠으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대위 체제를 권선동 원내대표에게 줄 수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무성 전 대표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한동훈 대표가 고심하는 것들 결국에는 당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를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표님 선거법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시면 그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절차는 신속하게 하고 또 다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결국 사법부로서는 이런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글자 떠올렸을 겁니다. 내로남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해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5개의 재판 그 가운데 특히 2개의 재판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형 실형이 나온 재판이거든요. 예. 이게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안에 2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1월 15일 날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면 2월 15일이면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도 수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이는데 탄핵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만큼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역시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빨리 2심 판단을 받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기한을 연장시켜서 다음 대선에 조기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관련 재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간에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헌재의 재판이 빨리 가야 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빨리 가야 되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죠? 불행한 일이에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다툼 속에서 나라의 명운이 사법부에 달리게 됐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도요. 일단 1심에서 불리하게 이 선고를 받으면 최대한의 방어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재판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 한다고 해서 그런 방어권을 내려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걸 갖고 비판하는 것은 과하고 늘려봤자 얼마나 늘리겠어요. 지연시켜봤자 뭐 한 달 정도 그 정도 될 것이지 영원히 재판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 여당 쪽에서는 공격의 공격의 어떤 포인트를 삼을 하등의 근거나 논리도 없다. 다만 헌재에 대한 신속한 심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국정혼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것만이 이 권한대행이라는 아주 소극적인 이런 나라의 운영 방식을 빨리 탈피할 수 있잖아요. 예. 명분이 어디에 더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쪽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헌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어떤 계엄 정당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었고요. 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만큼 헌재 심리에서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에서 뭐 20년 넘게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법적인 예. 위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실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탄핵 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얘기고 아까 서용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방어권은 보장이 돼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이따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